좋아요, 구독! 네, 오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감기약 사재기 조짐, 공장 풀 가동 중.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요. 다들 병원에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크게 확진을 하고 있고요. 예. 확산세가 무섭고 질병청에는 치료제 확보에 힘을 쓰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치료제 품귀 현상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먼저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그렇죠. 이 정도 확산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치료제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를 예상해서 이제 치료제를 준비를 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해열제, 열이 많이 나니까 감기약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치료제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 코로나19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기약이라도 먹어라. 이렇게 실제 이제 권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약이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딱히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확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자체 격리를 해야 되는 건지 며칠간인 좀 혼란이 있어요. 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 종목으로 미치는 영향을 좀 섹터별로 따져보면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단 키트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분하게 준비가 또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유행 때마다 이제 품절 대란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감기약이었고, 해열제 기능이 해열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열이 많이 나니까 그 열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기약이고, 그 감기약이 오히려 더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래서 생산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감기에 많이 걸릴 그런 계절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감기약이 많이 소비가 되는 이유는 이 우리가 역대 코로나, 이게 저도 한번 들어오기 전에 한번 좀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날씨가 더울 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대원제약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감기약 생산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대원제약의 감기약 브랜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보면 알죠. 콜대원, 그 다음에 진해거담제의 뭐 코대원, 그 다음에 유한양행의 진해거담제인 코프시럽. 이게 지난 유행 당시에 품절이 끊이지 않았던 의약품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감기약이 동나는 이유는 바로 고열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감기약을 소비한다. 그만큼 지금 통계에 안 잡히는 코로나 확진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감기약 수급 불안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공급 부족을 좀 우려할 정도로 현상도 좀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이제 미리 또 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가을이 되고 환절기가 되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감기약을 사놓는 시기인데 코로나 확진자까지도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감기약이 품절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통계로 나온 것인데, 물론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8월 2주차가 1,357명, 계속 늘어나요, 확진자가.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확진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원에 갔을까? 안 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하고는 뭐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염려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바로 코로나19 치료제죠.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예전에 한 2, 3년도 전에 코로나19가 극심할 때는 저희가 QR코드를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QR코드로 접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감염이 되더라도 그냥 감기구나 하고 넘기는 경우도 많고, 사실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출근을 안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종목에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전처럼 이 상승세가 길게 갈지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 음압병동 그리고 진단키트, 코로나19 화이자, 모더나 등등등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상승세를 크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바이오 제약 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코로나19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감염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뭐 예상할 수가 없죠. 예측 불가능인데 코로나19 환자가 또 급증하면서 국내에서는 또 감염병 진단 관련주가 또 급부상하고 있고, 또 병원과 의료재단 등에는 이런 이제 감염 환자들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감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또 주목을 받습니다. 우정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감염 관련 서비스에 비임상, 임상 또 시험 수탁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 기업은 또 어떨까? 또 주목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확진자 자체가 늘어나는 그 현상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 미코바이오메드, 또 웰크롯, 바이오노트, 또 녹십자 MS, 제놀루션, 모나리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름도 사실 좀 제약 업체라는 게 사실 귀에 익숙하지가 않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종목들이 서서히 이제는 우리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미코바이오메드는 분자 진단 장비, 또 키트 개발사로 국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 웰크로는 마스크용 멜트 브라운, 이 필터입니다. MB 필터. 바로 이제 우리가 마스크 착용할 때 이걸 제작하고 있고, 바이오노트는 동물용 진단 검사 또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고, 녹십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녹십자 홀딩스도 있고 녹십자 MS도 있고, 자, 이런 제놀루션까지도 진단 사업을 전역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지금 알려지고 있기로는, 발표하고 있기로는 엠폭스입니다. 뭡니까? 갑작스럽게 원숭이 도창이.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알지? 원숭이 두창입니다. 확진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원숭이 두창은 확진과는, 사람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으로 인수 바이러스가 아닌 그런 생각을 또 해왔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물론 아직까지는 좀 더 가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 사례가 발견되는 가운데 코로나도 재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제약 바이오 쪽에 또 투자 심리가 클 수도 있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이든 대통령도 물론 이제 출마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 바이오 제약 쪽에 관심이 많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강력한 지금 대선 후보자죠.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 다른 건 좀 전통적인 걸 추구해요. 자동차도 그렇고 또 에너지도 그런데, 근데 제약 바이오만큼은 상당히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투자에 대한 관심, 또 정부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의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보더라도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진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좀 테마성으로 묶이는 현상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일시적일까? 아니면 좀 더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치료제, 좀 진단키트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이 부분 조금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미 백신은 개발돼 있죠. 진단키트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관심이 이제 쏠릴 쪽은 치료제 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치료제 쪽에,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관련된 쪽에 기술 개발이 돼 있는 기업에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로 신풍제약이나 일동제약, 또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수젠텍, 시젠, 진매트릭스,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젠큐릭스, 프리시즌바이오,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참 투자자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투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난감한 그런 섹터가 이 바이오 제약이기도 합니다.
네, 투자하기에 난감한 섹터가 제약 바이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말씀처럼 제약 바이오 투자가 좀 고수의 영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혹은 뭐 CDMO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코로나 확산에 힘입어서 치료제 쪽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주 접근에 대한 유의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옥색을 가리는 방법 먼저 이것부터 빨리 설명드리고 제가 주의할 점 말씀드리면 먼저 개인은 참 이게 가리기가 힘들어요. 전문가들도 기업을 방문하고 이런 가지 우리가 부동산 임장하듯이 기업을 직접 가본 사람들도 참 난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규모가 있는 기업, 이름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제약 바이오 쪽에 일단 기준점을 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알테오젠과 유사한 기업을 제가 말씀드렸죠. TS팜도 말씀드리고 또 오리온의 계열사도 말씀드리고 이런 대형 회사의 계열사이면서도 이 신약 물질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기업인 MSD나 또는 켈리나 이런 데다가 수출 계약을 맺은 곳, 확실한 계약서가 있는 곳, 파이프라인 같은 곳도 괜찮습니다. 이런 곳을 먼저 봐라라는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임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실한 물질을 개발해서 그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공인을 이미 받은 회사 이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좁혀서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7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달간 보면은 제약바이오 쪽이 분명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단순히 코로나 재유행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나 이런 게 주춤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또 솔깃하면서 눈을 돌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참 난감합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깜깜합니다. 안개 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 이슈가 또 가대 포장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코로나 재유행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실적으로 입증된 건 없어요. 진단키트도 그렇고 해외 수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량이 늘고 있다. 그래? 그럼 진단키트에서 빨리 사야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대표적인 성장 산업군이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멀리 내다보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선뜻 이렇게 내키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안개 속 투자, 깜깜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 중에서 PCL 기억나실 거예요. 어떠냐? 코로나 당시에 461억 원 2021년인데 올해 1분기는 5억 원이에요, 매출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그냥 뭣도 모르고 했다가 타격받을 수가 있다는 거. 최근에 보령 바이오 파마 인수도 무산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잘 따져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큰 기업, 그다음에 MSD나 이런 세계적인 기업의 계약서 체결돼 있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도 뭔가 특장점이 있는 기업,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신약 물질에 대해서 단순한 임상 말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정도의 업체 정도는 기준점에 놓아둬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이슈에 과대 포장을 주의하라 하면서 멀리 내다보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근거 있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보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놓치기 아쉬운 제약바이오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섹터 쪽으로 하여튼 봐주시는 거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차트가 나오면 차트부터 바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녹십자입니다. 자, 한참 올라갈 때는 50만이 쉽게 넘어요.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에베레스트한 정상에서 거의 바닥으로 내려온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뭐 14만 9,600원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둘 만한 기업. 그래도 녹십자 그러면 규모가 있는 기업이고 기존에 우리가 뭐 한미약품, 뭐 일동제약, 유한한약이 워낙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래도 녹십자가 지금 뭐 매출이 전반적으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인 이 녹십자 MS는 원숭이 두창 이 관련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엠폭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경험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새로 감염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백신이든 치료제를
좀 빨리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녹십자다. 그리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베트남 쪽에 페니카 그룹하고 결합을 해서 유전자 암 전문 종합진단 판독 기관도 설립할 예정으로 있고, 또 홍콩에 있던 이 녹십자의 지분을 중국의 화륜제약 그룹의 자회사인 CR 보아 바이오에 매각하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이 녹십자의 노력이 가상하다. 다른 기업에 비하면 그래도 워낙 기반 자체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조금 포트폴리오에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바로 바이오노트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생긴 지는 오래 안 됐고, 처음에 조금 기대감을 가지다가 특별한 손에 쥐는 게 없으니까 내려왔다가 조금씩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가 작은 제약 바이오 신생 기업이지만 있는 경우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임상과제만 안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질병관리청과 함께 공동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엠폭스 검사 키트 국제 과제를 수행을 했던 거. 그러니까 질병관리청과 함께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대량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영업력, 또 생산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속 진단 키트,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엠폭스와 관련된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확산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되어 있는 기업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보건기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숭이 두창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다 판단을 했지만, 지금 유럽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생 기업이지만 기술력과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주로 여러분들이 계속 선별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제약 바이오.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만졌다가 놨다가 만졌다가 하면서 옥석 가리기를 여러 번 해봐야 겨우 간신히 하나 정도를 건져내는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너무 위축되지는 말라는 말씀도 참고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